모든 사건에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. 법 쪽에 조금이라도 몸담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. 초기 진술만 잘 정리하면 되는 사건,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만 제대로 설명하면 끝나는 사건, 변호사가 개입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. 이건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야 합니다. 이 한 문장이 모든 설명을 대신하죠.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생길 위험만 계속 강조합니다. 이대로 가면 기소됩니다. 초범이라도 위험해요. 진술 한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. 이런 말들이요.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아닐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. 하지만 상담을 받으러 온 의뢰인은 덜컥 겁을 먹게 되죠. 그 순간 이성적인 판단은 멈추고 불안감에 휩싸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. 필요 없는 사건을 꼭 필요한 사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,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입니다. 특히 사무장이 전면에 나서서 상담을 진행하는 곳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. 사무장은 사건의 경중이나 해결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얼마의 착수금을 받을 수 있을까, 즉 판매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. 그러니 이 사건은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. 정상적인 상담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.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선임 안 하셔도 됩니다. 일단 경찰 조사 한번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. 이 정도는 무료 법률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. 이런 말이 빠지는 순간 그건 조언이 아니라 영업이 됩니다. 선택권을 가지고 상담실에 들어왔던 의뢰인은 겁에 질린 채로 나가는 거죠.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? 간단합니다.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. 사무장 중심의 구조에서는 사건의 난이도나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직 착수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계약의 기준이 됩니다. 그래서 오히려 가벼운 사건일수록 더 심각한 것처럼 부풀리고 작은 불안을 큰 위기처럼 포장하는 기술을 쓰는 겁니다. 이건 법을 몰라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. 오히려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. 변호사가 필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이 겁을 먹고 지갑을 여는지 더 잘 아는 거죠.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양심의 문제입니다. 변호사는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조력자이지 사람의 불안감을 이용해 계약을 파는 판매상이 아닙니다. 법률 서비스 시장이 의뢰인의 불안을 먹고 자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 불편함의 이유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. 더 이상 필요 없는 선임 때문에 인생에 혹을 다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.